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택들을 잡아야지 우리는 완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다. 무조건 우리는 월세로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1주택에서 갑자기 3주택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50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언제나 대표님 강의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위례 센트럴자이 25평을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투자를 고민 중인데 전세 놓고 평택 고덕이나 인천 검단 신축 한 채 구입하면 어떨지 고민이네요. 투자 방향에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대표님 의견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강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 25평에 거주 중에 계시는데 그 주택을 전세로 돌려서 전세 보증금으로 다시 한번 재차 투자를 계획하는 쪽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방향 나쁘지 않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역 평택과 검단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접근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3주택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적으로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 지금 가장 핵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유하십시오. 자, 그리고 뒤에 같이 함께 언급해드릴 지역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 지역 원당동 지역 일대 가장 대장주 아파트죠. 뭐 검단 호반 서밋, 뭐 금호 올림, 프루지오 이런 아파트들도 뒤에 함께 언급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 지역 일대입니다. 고덕 신도시 지역 일대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제일풍경채, 파라곤, 뭐 자연앤 자이 같은 이런 아파트도 뒤에 함께 언급해서 말씀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물건 추천 및 그리고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위례 센트럴자이 5구 타입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좀 전환을 시켜서, 그죠? 그리고 투자를 좀 계획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6억이라는 자금으로 인천 검단 지역 일대를 우선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인천 검단 지역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그 아파트들의 대다수 정고점이 얼마만큼 일단 상승이 되었냐, 약 7억 후반까지 상승된 상황입니다. 7억 후반. 그러면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상승된 거냐? 정상적으로 상승된 겁니다. 근데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들 시세가 전부 다 중층 이상이 7억 정도 합니다. 7억 정도. 그리고 전세 시세를 보게 되면 전세 시세가 약 3억 중반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투자 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 금액은 똑같이 3억 한 중반 정도로 가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평택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평택 지역의 고덕 신도시 지역 일대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지도에서 보여드린 핵심 지의 대장주 아파트들 대다수 정고점이 얼마만큼 상승됐냐? 검단과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7억 후반대까지 상승된 아파트들이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상승되어 있냐? 현재 시세가 똑같이 검단과 7억 정도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는 검단보다는 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에서 한 3억 초반 정도로 전세 시세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투자 자금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약 3억 중후반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실 거다.
그렇다면 전세 6억을 주신다면 이 자금으로 어딘가에 또 거처를 마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센트럴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5구 타입 기준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이 거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로 해야 되겠죠, 월세로. 자, 그러면 보증금 6억 받아서 3억 중후반의 자금을 활용한다면 거의 보증금 2억 5천 정도 깔고, 그죠? 그리고 월세는 한 160 정도? 요 정도의 월세로 거주를 하셔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검단적 일대와 평택적 일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두 지역에 큰 공통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지역 일대가 대다수 전고점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 호가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평택 지역 일대에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GTX 연장 노선과 신설 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 지역은 GTX D 노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저기 김포 장격에서부터 인천 검단, 그리고 인천 계양,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강남, 또 더 나아가 삼성역, 더 나아가 강동구, 그리고 하남 교산, 그리고 Y자로 빠져서 원주까지도 갈 수 있는 노선이죠. 그래서 경기 광주를 지나 원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주에 대한 또 지역도 아파트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또 평택 지역 일대도 GTX A와 GTX C 노선의 연장 노선에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TX A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연장이 되고, 또 GTX C 노선은 수원에서 연장이 되고, 그래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로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발 이슈로 매도인들이 매도 호가를 엄청나게 고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도 정고점에 근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매도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이거 매수하면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두 지역 다 큰 특징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작년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도 많고 내년도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여파에 엄청난 집값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럼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면 집값은 어떻게 하락할 소지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고덕 신도시 안쪽에도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공급될 예정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천 서구 지역 일대도 입주 물량이 많죠. 자, 앞서서 보신 대장주가 있는 원단동뿐만 아니라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불로동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도 입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재차 집값 하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또 지금도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눌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지역 일대가. 지금 3억대 전세면 엄청나게 저렴한 전세 시세죠.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뭐 2억대 후반의 전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검단과 평택 일대에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고, 추가 상승 여력은커녕 다시 집값이 재차 하락될 경우에 굉장히 크게 재산에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언급한 요 요인들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성으로 보셔야만 하겠죠. 자, 예컨대 지금 우리가 보신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을 봤습니까? 수도권 외곽 쪽 일대를 눈여겨보고 계신 거죠. 수도권 외곽 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중심부입니다. 서울 중심.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지금 가장 핵심 지역 일대라고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 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그리고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울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들. 그래서 그런 아파트보다는 저는 정비 사업에 지정된 서울 빌라를 보셔야만 한다. 아무 빌라나 보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에 지정된 빌라를 꼭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빌라들은 지금 정고점에 근접되어 있는 빌라들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가 집값이 바닥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는커녕 지금 완전히 급매물로 내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주택들을 잡아야지 우리는 완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다. 저점 매수.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앞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족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의 서민주택의 물량은 더더욱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추진 속도를 더욱더 빨리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에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그 재원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죠. 그 아파트는 결국엔 재건축이 돼야만 하는 상태가 돼야 될 거고요. 또 다른 이면에서는 우리 주택 단지에서 아파트가 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린 일명 재개발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기간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2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70%를 감면해주는 그런 또 완화 정책도 이번에 시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빌라 단지들, 이런 빌라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또 완화 정책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노후도도 완화해주고, 또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율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의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또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전세 시세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다세대 연립주택에서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죠. 특히 빌라 전세를 좀 회피하는 분들이 많고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졌죠. 그래서 전세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은 눌려 있지만 월세 가격은 반대로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다. 서울은 갈 수 있는 임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면 무조건 빌라,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는 전세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아파트로 이동하지 못하는 수요층들은 전부 다 빌라,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월세로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월세. 왜냐하면 추후에 재차 다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대세 하락장 구간이 온다면 이 구간에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 정비사업 지정에 되어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빌라가 당연히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서울 아파트가 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원에다가 일단은 투자를 하되, 그죠? 향후에 대세 하락장 구간이 오는 구간에서는 요 월세 금액을 다시 전세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향후 나중에 대세 하락이 오는 구간에선 요 서울 아파트의 가격도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했으니까 또 현금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전세 보증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재차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주택도 있고 요 2주택도 있고 또 3주택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2주택도 향후에 나중에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이고, 또 세 번째도 서울 아파트를 또 재차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부 서울에서만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곽에 다시 재차 집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고점 매수했고,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앞으로는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액은 매매 시세는 높은데 전세 시세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는 상황에서 재차 집값 하락하면 우리는 견뎌내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서울의 정비사업에 지정되어 있는 빌라를 만약에 추가 매수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현재 저점 매수할 수 있고, 또 추진 속도를 더욱더 빨리 낼 수 있는 상태에서 또 대세 하락이 오는 요 구간에 월세를 계속 받고 있다가 전세로 다시 전환해서 다시 재차 집값 하락하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주택에서 갑자기 3주택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동안에 우리는 월세를 받죠. 요 빌라의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대다수 보증금 3천에 한 180? 요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자금 갖고 뭘 할 수 있죠? 우리 월세 요거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천 검단과 경기 평택 고덕 신도시 일대로 투자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날 수 있고, 고점 매수에서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 지정된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죠? 그러면 거주에 대한 부담도 낮춰줄 수 있고, 또 추후에 서울 아파트가 재차 하락한다면 또 다시 재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관점을 달리 생각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물건 추천 및 다시 한번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